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최고의 선택. 안녕하세요. 서술형 평가 대비의 김현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화를 이제 공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교 시험을 본대. 학교 시험을. 선생님은 학교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입안에 뭐 나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요즘은 이제 수시로 더 많이 가잖아. 선생님 때는 정시로 갔거든요, 거의. 그래서 학교 내신의 중요성이 더 커지니까 우리 학생들은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힘듦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왔습니다. 자, 여기는 선생님의 두 제자가 있는데요. 일단 A 학생이 있어요. A 학생. A 학생은 이제 시험 끝나고 답 불러주면 채점하고 좋대. 잘 봤대. 해맑게 웃어. 근데 학생 보내고 이제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 채점해보면 마음이 안 좋아. 너무 많이 틀린 거야. 막 중간중간에 막 건너뛰고. 물론 본인은 암산이 되겠지. 근데 서술형 평가가 뭐야? 내가 아는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써나갈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건데 과정들을 무시하고 답만 맞추면 뭐해? 팍팍 깎이지.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점수 좀 올려주면 안 되냐고. 물론 마음이 올려주고 싶지만 그거 기준이 있잖아요. 채점 기준 표가. 그거대로 하는 거니까 안 되지. 반면에 B 학생은요, 지필평가에서 이제 객관식 좀 많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애가 되게 꼼꼼하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평가의 중요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과서 뒤에 보면 서술형 문항들의 채점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연습한 결과 막상 서술형 평가에서는 다 맞으니까 결과 나와보면 점수가 괜찮은 거야. 그런 경우가 있죠. 서술형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몇 번을 얘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거든요. 자, 먼저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이 갈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요인.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 답 내는 건 도사거든요. 문제 다 맞춰요. 근데 꼼꼼하게 쓰는 데서 부분 점수 깎이면 거기서 등급이 갈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뭐 안 풀어도 되나요? 그게 아니지. 서술형 평가는 이제 어렵게 내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점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면 그 평균이 확 낮아져서 이제 선생님들도 곤란하고 우리 학생들도 시험이 어려우면 상처를 입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를 낼 때 한 3문제 내면, 한 2문제 내면 그 중에 절반이나 그 이상은 쉬운 문제들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이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면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보다 확 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에서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 어떤 학교는 보니까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평가가 30%를 차지하고요. 어떤 학교는 이제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의 비중은 적지만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등급을 낼 때 써내는 연습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강좌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유죠. 이 강좌의 중요성,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선생님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도 모르는 친구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적는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객관식 답만 구하는데 익숙한 친구들은 팍팍 감점이 되지. 그리고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내가 누구야? EBS 강의도 하지만 학교로 가면 학교 쌤이잖아? 거기서 서술형 평가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채점을 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열심히 봐봐. 그걸 알고서 이제 써나가는 친구들은 정말 그 풀이가 달라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그거 내가 피해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자주 하는 실수를 이제 알려줄 테니까 그런 것들 잘 알았다가 그런 실수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서술형 문항은 따로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4종 교과서를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서술형 문항들을 파악하고 유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좀 효과적인 공부를 하자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서술형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야.
답지를 논리적으로 써 나가다 보면 각각의 개념의 정의와 공식들이 어떻게 문제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개념을 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학습하게 돼서 문제를 개념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강 금방이야. 이 강의 되게 짧거든요. 누구나 완강할 수 있어요. 1강부터 10강까지는 각각의 개념들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분석하고 채점하고 기준표를 보고 실수를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11강부터 13강까지는 우리가 이제 EBS에서 올린 그런 서술형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 보면 선생님이 그거를 분석해서 학생들의 그 잘못 쓴 점,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첨삭 특강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이 조금이라도 된 친구들은 꼭 강의 들어서 내가 문제를 좀 내려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까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의 진행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야.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었는데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원별로 서술형 문항들, 자주 출제될 걸로 예상되는 유형들을 분석할 거야. 그래서 첫 시간에는 3문제 풀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도 3문제. 그러니까 모든 강의들 3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부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요약 정리할게요. 선생님, 저는 기초가 약해서 이 강의 보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개념 다 하고 돌아올게요. 아니야. 문제에 필요한 개념들을 요약 정리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서술형 특강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개념도 익혔겠다. 문제를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써 나가고 채점 기준에 따라서 같이 채점해 볼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선생님이 알려줄게. 너는 그거 피해가지고 깎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부탁. 학습지를 이제 자료실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자고요. 못 풀겠는데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풀어보고 강의 들으면 돼요. 그리고 같이 채점해 보자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 들으면서 채점 기준표를 보고서 내 답안지를 채점해 보는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 본다면 정말 예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약속합니다. 자, 선생님의 선물 상자. 자, 20명의 학생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할게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이 받을 수 있냐? 수업마다 1일 과제가 있어요. 그거 이제 수업 끝날 때 PPT로 전달할 건데 그 과제를 강의 듣고 나서 게시판에 올리면 되고요. 근데 너무 간단해. 막 이런 거지 뭐.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해? 이런 거지. 그리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 3개 단어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줘. 그게 과제야. 그거 이제 강의 들을 때마다 게시판에 올리고, 그리고 강의 중간에 공식이 지나간다. 그거 잘 적어놨다가 13개 공식을 한 A4 용지에 써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완강 캡처 화면과 함께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면 기프티콘을 선생님이 선착순으로 20명의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대신 조심할 것은 하루에 막 3개, 4개씩 올리지 말고 최대한 2개까지 이렇게 좀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서술형 특강 정말 많은 준비했고요. 정말 학생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술술 써나갈 수 있게끔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날게요.